셀프리더십 과정, 오늘은 6강 신념을 통한 자기 변화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념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 신념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념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제 적용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의미부터 찾아보죠. 한자를 보면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풀이하면 사람의 말을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믿는다라는 뜻이고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자기 스스로 확고하게 된다, 이루어진다, 맞다라고 확고한 자기 믿음을 바로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저 사람은 신념이 참 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념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듯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의지와 소망과 신념은 어떻게 다른지, 소망은 뭘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가고 싶다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 희망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요. 자기 소망의 표현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지는 하고자 하는 뜻, 자기 심지가 담겨 있는 것을 의지라고 하죠. 의지의 표현은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신념은 반드시 나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념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제재가 와도 자기 스스로 확고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자기 믿음이 바로 신념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신념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가치관도 다 다르듯이 이 신념은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도 다르고 종교적인 신념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자기 삶의 이유를 찾는데 신념이 많이 있다면, 신념이 강하다면 굉장히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또 신념이 없는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한테 항상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저럴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일의 결정에 있어서도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방향대로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신념이 그대로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의 크기나 안정성에 따라서 이 신념은 달라질 수가 있죠. 자기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거나 그 크기가 크다면은 그 신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신념은 여러 사람을 또 지치게 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을 또 초래할 수도 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시죠? 소설 제목입니다. 장지오노라는 소설가가 쓴 책 제목인데 실화를 토대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신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풍요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소설가 장지오노가 우연히 지나가던 한 마을에 사람들은 몇 사람 살지도 않고 온 마을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겨우 4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50세 정도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제아르 부페라는 분인데 나무를 심고 하신 분이었어요. 장지원호가 30년이 지나서 그 마을에 갔더니 아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봤던 그 마을이 아니고요. 온통 푸른 숲으로 다 덮여 있고 시냇물 소리는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온갖 동물들은 다 뛰어놀고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푸른 채소가 곳곳에 자라고 있고 나무에 열매가 그득하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장지원호가 소설을 썼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매일 밤나무를 심은 도토리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의 그 신념이 그분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미래의 큰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꿈꾸면서 그 신념을 가지고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마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신념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 예를 볼게요. 콜럼버스의 예를 보겠습니다. 콜럼버스 하면 여러분들 그 달걀 떠오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1400년대였으니까 콜럼버스는 달걀을 보면서 지구는 달걀처럼 타원형으로 생겼다. 분명히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인도에 다다를 것이다. 유럽에서 배를 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지구가 그 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다가 떨어져 죽는다고 했지만 콜럼버스는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서 지나가면은 인도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신념을 가졌죠.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여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배를 잘라. 그러면 인도에 가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내가 가져올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무려 19년을 이분은 투자자를 찾아다닌 거죠. 이 콜럼버스의 간청에 스페인의 여왕이 오케이를 내리고 배 2척을 내줬습니다. 또 부자가 또 도와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배 3척을 이끌고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로 갔는데 인도 가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인도 대륙이라 생각을 하고 죽었는데 콜럼버스는 처음에 금을 가지고 자기 그 선원들은 40명 정도는 남겨두고요. 금을 들고 다시 스페인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정말 신대륙에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있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신대륙에 가서 40명은 이미 남겨진 선원들은 원주민에게 이미 다 죽음을 당했었고요. 왜냐하면 약탈을 하고 하니까 원주민들은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니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기 선원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콜럼버스가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을 더 약탈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도시를 건설하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 사례이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의 지구는 둥글다. 여기를 지나가면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 신념 하나로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원주민하고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지탄을 받는 사례로 콜럼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신념,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도 지구는 둥글다라는 믿음을 가진 예로 콜럼버스를 들겠습니다. 자, 3번째 또 신념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예 중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한 게 아니라
평화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를 했었고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자,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부유하게 자랐었고요. 또 역시 종교를 또 배우려고 대학도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인이 타니까 흑인이 일어나야 되는 그게 법인 거예요.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받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주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굉장히 미국 내에서 흑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요. 또 워싱턴 대행진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을 해서 국민권부터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되었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그 백인에 의해서 총으로 죽임을 당했죠. 돌아가셨지만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인권운동 또 인종차별 반대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 그러한 그 위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아직도 이분의 업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신념이 미국 전체의 법뿐만 아니라 많은 흑인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정도로 이분의 신념은 대단합니다. 자, 한국에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한국 방송에도 소개가 많이 되었는데 의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셨고요. 또 수단으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수단으로 봉사활동 떠나셔가지고 가난과 전쟁에 힘들어 있는 아이들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치셨어요. 밴드를 만들어서 훌륭한 아이들 그 음악 재능을 발휘하게끔 도와줬고요. 방송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수단의 아이들을 계속 도와줬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자기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평생 살겠다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개인의 신념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한 국가, 온 인류를 다 바꿀 수 있도록 중요하답니다. 그럼 신념을 통한 자기 변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자기가 작은 일이라도 어떤 성과를 낸 게 있으면 적어보는 거예요. 제 예를 또 주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참여했던 곳은 어디였는가, 사람들과 같이 어떤 행사에 참여한 것도 한번 다 적어봅니다. 봉사활동이나 또 1인 미디어 콜라보레이션 오픈 미팅 참여한 예, 또 G글로벌 전문 강사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적어보고요. 또 자기가 어떤 부딪혔던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는 뭐가 있는지 봅니다. 음식 문제, 못 먹었던 것을 도전해보고 성공한 것도 괜찮습니다. 또 차량 문제가 있으면 차량 문제 해결한 것도 어려움을 해결한 것도 적어보고요. 또 영상 편집에 어려웠는데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적어보고 또 결정을 내렸을 때도 적어봅니다. 칭찬하기, 매일 운동하기, 또 GBU 강의 듣기, 칭찬에 인색한데 주변 사람한테 매일 하나씩 칭찬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마디씩 덕담을 던진 것 하고 있으면 이것도 한번 적어보고, 운동하는 것도 적어보고, 또 자기가 어떤 강의를 듣겠다고 하면 매일 꾸준히 실천한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몸무게 감량이나 또 멤버 2명을 만들었다는 것, 사업적인 성과도 적어보고요.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 멘토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누가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면 자신이 해낸 일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칭찬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려고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이런 작업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긍정적인 대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남과 비교가 될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정리정돈을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요리 하나 정도는 아주 깔끔하고 시간도 아주 빨리 나는 요리를 맛있게 잘하는 것 같아. 친구가 별로 없어. 이런 제한적인 신념 하다 보면 자꾸 생겨나요. 난 어느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자기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려면 긍정적인 문장을 연습하듯이라도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멍청한 내가 싫어. 아이들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또 멍청 이런 말도 쓰는 사람도 있는데 남들은 지식만 알지 난 생활 속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어. 지혜를 가져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의 아이디어를 비웃으면 어쩌지? 소심한 사람 있죠? 이럴 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은 창의적이고 남들보다 색다른 아이디어야. 나는 이런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신념을 통한 자기 변화는 자존감을 높이는데 우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과 덕담을 해야 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그만 것이라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비교는 제한적인 신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으면 칭찬하고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스스로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전하고 반복하고 자기 몸에 익어질 때까지 작은 것이라도 계속 반복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고요. 또 달성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목표를 잡는 것보다 약간의 좀 높이를 좀 높여서 자기가 조금 힘을 다해서 하면 될 그 목표치 있죠. 그 목표치를 먼저 정해서 성공을 하면 거기서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안 되면 그래 다시 하면 되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좌절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 눈높이에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서 도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항상 절대적으로 자기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우선순위 배웠죠. 건강한 나, 또 우리 가족에 있어서의 나, 또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는 나, 성장하는 나, 나눔의 나를 항상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지난 시간 글로 표현하는 것 배웠습니다. 글로 표현해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바꿔 나간다면 신념도 생겨나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기 변화를 자기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답니다. 자, 6강 신념을 통한 자기 변화였습니다.